여러분, 충격적인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밤 평양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사건. 김정은과 가장 가까웠던 12명의 최측근들이 단 3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유일한 생존자가 직접 털어놓은 그날 밤의 진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박철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이 증언은 정말로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호위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했다는 이 남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단 3시간 만에 저와 함께 일했던 12명의 동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거되었습니다. 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였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한 명씩 사라져가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12명이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한꺼번에 제거되어야 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당창건절인 10월 10일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벌어진 가장 끔찍한 사건. 그 진실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당창건절 75주년이었습니다. 박철호 씨가 회상하는 2024년 10월 10일 오후 6시.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그날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김정은 동지의 일정을 점검하고 보안 상황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당시 박철호 씨는 호위사령부 중령으로서 김정은의 근거리 보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15년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경호원이었죠. 우리 12명은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회의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가족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가 말하는 핵심 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리명철 호위사령관. 55세로 김정은과 20년을 함께한 절대적 동반자였습니다. 리 사령관은 정말로 김정은 동지를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김정일 시대부터 김씨 일가를 지켜온 충신 중의 충신이었죠. 박봉주 내각 총리는 61세로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 총리는 항상 경제 발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어요. 밤늦게까지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선전선동부 제1부 부장인 37세의 그녀. 김여정 동지는 정말로 똑똑한 분이었어요. 오빠인 김정은 동지보다도 더 예리하고 냉철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녀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 될 줄은. 나머지 8명도 만만치 않은 거물들이었습니다. 정치국 위원인 장 동지는 52세로 김정일 시대부터의 충복이었어요. 장 위원은 당 이론에 정말 해박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교실을 줄줄 외울 정도였죠. 군부 실세인 최 동지는 64세로 군대의 실질적 지배자였습니다. 최 위원은 군인다운 강직함이 있었어요. 언제나 군복을 반듯하게 입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김정은 동지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이들이 한꺼번에 제거되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믿었습니다. 리명철 사령관은 제게 늘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박철호 씨의 이 말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었을까요? 오후 8시 갑작스런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웠어요. 평소라면 당창건절 기념행사 준비로 바쁠 시간인데 갑자기 비상 소집이라니. 박철호 씨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만수대의 회당 지하 비밀회의실. 김정은 동지가 직접 우리 12명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다고 합니다. 먼저 김정은의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우리를 보면 웃으시곤 했는데 그날은 얼굴이 정말로 차갑더라고요. 마치 얼음같이. 더욱 이상했던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경비가 평소보다 3배나 증강되어 있었어요. 회의실까지 가는 복도마다 특수부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휴대폰이 전면 회수되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기밀회의라도 휴대폰까지 빼앗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외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거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감금된 상태였던 거예요. 회의실 입구에는 특수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경비원들이 지키는데 그날은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였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때 리명철 사령관이 박철호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조심해라. 리명철 사령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다고 해요. 20년간 김정은과 함께해온 그였기에 더욱 예민하게 느꼈을 거예요. 사령관님의 표정이 정말로 심각하셨어요. 마치 큰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이것이 20년 동반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정말로 섬뜩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미 몇 가지 복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김여정 동지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개별 면담을 요청하셨고 각자의 업무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셨거든요. 김여정의 권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선전선동부 업무를 넘어서 당 조직, 경제, 심지어 군사 업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경제정책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봉주 총리와 경제 담당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제재 완화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었죠. 대외관계 실패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외무 담당자가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가장 심각한 것은 군부와 당 간의 미묘한 균열이었어요. 군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더 집중하자고 했고 당에서는 경제 발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그 모든 갈등과 균열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이들 12명에게는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오후 9시 정각, 지하 비밀회의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처형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철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우리를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동지들 고생 많다라고 인사부터 하셨을 텐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12명 모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지들, 오늘은 당창건 75주년입니다. 당창건 7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줄 알았던 12명. 하지만 김정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 내부에 배신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배신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최근 3개월간 당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경제 제재, 우회 계획, 핵시설 정보, 심지어 나의 개인 일정까지. 김정은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12명의 최측근들 중 누군가가 배신자라는 것이었죠. 리명철 사령관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동지, 그런 일이 도대체 누가 감히. 박봉주 총리도 경악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군부 실세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죠.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모든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달랐어요. 정치국 위원은 혹시 외부 세력의 조작은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당 조직 책임자는 내부 보안 체계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여정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경제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여정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말씀이 맞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박철호 씨의 이 말이 정말로 소름 끼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김정은이 천천히 걸어가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던졌습니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통신 기록, 해외 계좌 개설 내역, 가족들의 해외 도피 계획서, 그리고 쿠데타, 모의 회의록까지. 이것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던 증거 말입니다. 서류들을 본 12명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경악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으며,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서류들은 정말로 정교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조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김정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박철호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들 12명은 이미 끝난 거라는 것을, 단지 순서의 문제였을 뿐이라는 것을. 오후 9시 30분,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손짓 하나에 특수부대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완전 무장 상태였고 얼굴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리명철 사령관이었습니다. 리명철. 김정은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리명철 사령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지, 설마 저를. 20년 동반자였던 리명철 사령관의 마지막 항변은 정말로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동지, 저는 20년간 당신과 함께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조작입니다. 절박한 외침이었죠. 20년간 생사를 함께한 동반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리명철 사령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에게는 아내와 2딸이 있습니다. 모두 당에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배신자라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휴대폰에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끝났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야.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음성은 분명 리명철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톤, 억양, 말하는 습관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리명철 사령관은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는 확신했어요. 리명철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고 말이죠. AI 기술로 합성된 것이 분명했지만 김정은 동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증거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리명철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김정은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특수부대원이 리명철 사령관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동반자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짧은 순간 후 그는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피 한 방울 없이 첫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11명은 경악했어요. 박봉주 총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리명철 동지가 정말로 군부 실세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정치국 위원은 입을 가리며 구토감을 참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지를 어떻게. 하지만 김여정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침착했거든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을 거예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철호 씨의 증언입니다. 과연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제거 작전이 시작된 거니까요. 오후 10시 리명철 사령관의 시신이 조용히 처리된 후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마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우리를 하나씩 지목했습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일은 정말로 기계적이고 체계적이었다고 해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희생자 정치국 위원 장성택. 10분 후 김정은의 시선이 정치국 위원에게 향했습니다. 장성택.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성택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김정일 동지 시절부터 권력에 취해 있었소. 이번 기회에 나를 제거하고 김여정을 앞세워 섭정 정치를 하려던 것 아니오? 조작된 증거로는 중국과의 비밀 협상 녹취록이 제시되었어요. 장성택 동지가 중국 관리들과 만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장성택이 강하게 부인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김정은 동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려고? 장성택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특수부대원이 접근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명이 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 박봉주 총리.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은 박봉주 총리의 차례였어요. 박봉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서 서방과 밀통했구나. 조작된 증거는 스위스 은행 계좌였습니다. 실제로는 당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였는데 마치 개인 비리인 것처럼 포장되었죠. 동지, 그 계좌는 당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박봉주가 설명하려 했지만 김정은은 듣지 않았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내가 왜 우리나라 경제를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는지 말해봐. 박봉주 총리의 마지막 말이 정말로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제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내와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10분 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희생자 군부 실세 최룡해. 이제 무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거든요. 최룡해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군부의 실세라고 군부를 이용해 쿠데타를 꾸미다니. 조작된 증거는 군부 장성들과의 비밀 모임 사진이었어요. 실제로는 정기적인 군사회의였는데 마치 반란을 모의하는 것처럼 조작되었죠. 동지,
그것은 정기 군사회의였습니다. 의회록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의회록? 그것도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룡해의 마지막 말은 동지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였어요.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제 정말로 기계적인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5번째, 당 조직 책임자 조용원. 당 조직의 뿌리가 썩었군. 조직부를 사유화했어. 조용한 제거. 6번째, 군 원로. 리병철 군 원로라는 이름으로 나의 권위에 도전했구나. 같은 결과. 7번째, 경제 담당자 김덕훈. 경제 실무를 핑계로 외국 자본과 결탁했어. 한 명씩 사라짐. 한 명씩 차례로 같은 방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10분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박철호 씨의 증언에서 그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예측 가능한 죽음만큼 무서운 건 없겠죠. 각자의 마지막 말들도 비슷했어요. 가족을 살려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충성했던 것이 죄인가. 하지만 김정은의 반응은 항상 같았습니다. 차가운 침묵과 손짓 하나. 오후 11시 10분. 7명이 조용히 제거된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가 갑자기 김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박철호 씨는 당연히 그녀도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남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념, 교육 담당자는 이제 김여정 동지 차례인가? 라고 중얼거렸고, 외무 책임자는 그녀도 결국 이라며 고개를 떨어뜨렸죠. 그런데 김여정아, 고생 많았다.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순간 회의실에 남아있던 5명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았다니, 계획이라니. 김여정의 대답은 더욱 소름 끼쳤어요. 네, 오빠. 이들의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진짜 배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거든요. 사실 이 모든 증거는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3개월. 김여정은 무려 3개월에 걸쳐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3개월 전부터 각각의 약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명철 사령관의 경우 평소 김정일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죠. 그것을 이용해 불만 세력으로 조작했습니다. 박철호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김여정 동지가 자주 개별 면담을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박봉주 총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강했어요. 김정은 동지의 방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었죠. 그것을 서방과의 내통으로 포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마치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듯 계속 설명했어요. 장성택 위원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했었죠. 그 정당한 의견을 반역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려 반응을 살피는 것도 치밀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김정은 동지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가짜 정보를 흘렸을 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죠. 조금이라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순한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오빠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정리라는 표현, 정말로 끔찍한 표현이죠.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정리한다는 것이니까요. 박철호 씨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여정은 우리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결정을 내리던. 하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처형자였습니다.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처형자였던 거죠. 남은 4명의 반응은 절망적이었어요. 이념, 교육 담당 태종수는 김여정. 당신이 우리를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라며 배신감에 경악했습니다. 외무 책임자 리성권은 외교는 신뢰가 생명인데 이렇게 속일 수가. 라며 절망했어요. 치안 유지 핵심 오수용은
치안을 담당했던 내가 이런 음모도 모르다니 라며 자책했죠. 마지막 한 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체념했다고 해요. 김여정은 이들의 반응을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계산이 있었잖아요. 김정은 오빠가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시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정말로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악마 같은 통찰력이었죠. 각각 5에 7분 간격으로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각자의 죄상을 읽어주며 심리적 고문을 한 후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박철호 씨 차례만 남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오후 11시 50분. 드디어 박철호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였습니다. 11명의 동료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 혼자 김정은 동지와 김여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1명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져간 그 자리에서 혼자 서 있는 기분을. 정말로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회의실에는 11개의 빈 의자만 남아 있었고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다고 해요. 김정은의 마지막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호, 너는 어떠냐? 15년간 나를 지켜왔다고 하지만 진심이었나? 15년간의 충성도 의심받는 순간이었어요. 박철호 씨는 간절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동지, 저는 정말로 15년간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증거부터 보자고 했죠. 이미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김여정이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조작된 마지막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해외 도피 자금 준비라는 내용이었어요. 박철호가 중국 계좌에 5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기록이었죠. 그것은 부모님 병원비입니다. 박철호 씨가 절규했어요. 아버지께서 중국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외국 정보기관과의 접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기록이었어요. 그것은 업무상 출장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러시아 방문 준비를 위해. 세 번째는 가장 심각했어요. 김정은 암살 계획 참여 의혹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김정은 동지를. 하지만 김여정은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요? 김여정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다른 11명과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정전이 일어났거든요. 갑작스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전력망 고장이었다고 해요. 완전히 우연의 일치였죠.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한 암흑에 빠졌습니다. 비상전등이 켜지기까지 10초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박철호 씨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시신을 흉내냈습니다. 정말로 기지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다른 11명의 시신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는 거죠. 김여정은 암흑 속에서 당황했다고 해요. 어디 갔지? 경비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면 확인하겠습니다. 10초 후 비상등이 켜졌을 때 김여정은 박철호 씨가 다른 시신들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11명이 처리된 상황에서 혼란 속에서 12번째도 처리된 것으로 착각한 거죠. 박철호 씨의 탈출 과정은 정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경비들이 회의실을 떠난 후 박철호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보안 점검을 담당했던 덕분에 건물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만수대의회당 지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비밀 통로들이 있거든요. 환기구는 생각보다 좁았다고 해요. 기어서 이동해야 했는데 소음을 내면 안 되니까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20분 만에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응급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응급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응급 차량은 검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밤 시간에는 시동을 걸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평양 외곽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운전했죠. 평양 외곽 농장지대에 도착한 후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농장 창고에 숨어서 3일을 보냈어요. 물과 음식도 없이. 3일 동안의 은신 생활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계속 추격당하는 꿈을 꿨어요. 11명의 동료들이 나타나서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 묻더라고요. 3일 후 중국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은 정말로 위험했어요. 혹시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다행히 진짜 브로커였고 탈북 과정을 도와주었다고 해요. 국경을 넘는 순간 정말로 살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박철호 씨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박철호 씨는 현재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악몽은 여전히 저를 괴롭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정말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더라고요. 밤에 잠들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11명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특히 리명철 사령관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리명철 사령관님이 마지막에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라고 애원하시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1명의 동료들에 대한 개별적 추모도 들어봤습니다. 리명철 사령관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셨어요. 부하들을 아버지처럼 챙기셨고 항상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박봉주 총리님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정말로 노력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경제 지표를 연구하시던 모습, 그분의 노력이 배신으로 몰린 게 너무 억울해요. 장성택 위원님은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역사가 진실을 밝힐 거지라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김여정의 배신이었다고 합니다. 김여정은 정말로 완벽한 연기자였어요. 3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을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북한 체제에 대한 더 깊은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북한은 이미 김정은과 김여정의 이인 체제로 바뀌었어요. 다른 누구도 권력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죠. 앞으로는 더욱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제거된 11명은 모두 나름대로 북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미래 전망에 대한 상세한 우려도 표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권력 다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고위층들이 있거든요. 김여정의 권력이 더욱 확대될 거예요. 언젠가는 김정은마저도.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이라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그림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김여정의 손아귀에 북한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있어요.
박철호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평양에서는 새로운 숙청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김여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김여정이 정말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날 밤 우리 11명을 제거하면서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거든요. 외부에는 충성 검증 과정에서 배신자들이 발각되어 자숙 조치되었다고만 발표했을 거예요.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북한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어요. 김여정이 당 선전선동부를 넘어 실질적인 2인자가 되었거든요. 모든 정책 결정에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특히 군부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군부에서도 새로운 숙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 밤 제거된 군 간부들의 부하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김여정은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의 증언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12명이었던 김정은의 최측근들. 그중 11명이 단 3시간 만에 조용히 제거되었고 단 한 명만이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숙청이었어요. 10분 간격으로 한 명씩 같은 방식으로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한 것은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죠. 그날 밤을 돌이켜보면 김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적절한 충격과 슬픔을 표현했거든요. 진짜 동료를 잃는 것처럼. 김여정의 권력 승계 작업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빠인 김정은의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을 모두 제거한 거니까요. 북한의 권력 구조가 새롭게 재편된 것이죠. 이제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에서는 더 이상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과 김여정 외에는 아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과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철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의 증언이 단순한 개인의 복수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11명의 동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리겠다는 강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김여정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북한에도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보신 박철호 씨의 증언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12명 중 11명이 사라진 그날 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지, 그리고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인지, 김여정의 권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